로켓랩의 모티브, 스페이스 시스템즈 인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모티브 인수는 단순하게 말하면 로봇 회사 하나 추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이 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로켓랩이 발사체 회사에서 우주선과 부품, 로봇, 탐사체 운영까지 모두 묶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티브는 그 전환을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화성 탐사용 로봇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우주 부품 제조사로 진화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입니다. 로켓랩은 이미 위성체, 탑재체, 발사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모티브 인수는 그 구조 안에서 가장 공급 제약이 심한 정밀 메커니즘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모티브가 만드는 게 대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멋진 데모용 로봇팔 같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태양 전지판 구동 장치, 안테나와 추진 짐벌, 필터 휠, 초점 조절 장치, 정밀 구동 전자 장치,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선의 필수 관절과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임무 전체가 망가집니다. 하나라도 납기가 늦어지면 발사체나 위성의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단 하나의 부품이 프로젝트 전체의 발목을 잡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모티브였느냐? 모티브의 가치는 로봇을 만든다가 아닙니다.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 버티는 모션 제어와 정밀 기구를 이미 검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모티브의 기술은 나사 퍼서비어런스 로버, 캐드리 달 로버, 각종 과학기기 및 탐사 서브 시스템에 실제로 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임무 크리티컬 하드웨어를 다뤄본 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주 하드웨어 시장에서 진짜 희소한 자산은 제조 설비가 아닙니다. 실패 비용이 극단적으로 높은 환경에서 신뢰성을 축적한 설계 노하우입니다. 지상 로봇과 달리 우주 장비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전개 실패, 진동, 열 사이클, 방사선, 윤활 문제를 모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팀의 경험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로켓랩이 노리는 병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납기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우주 시스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량 다품종 정밀 부품의 공급 불안정입니다. 태양 전지판 구동 장치, 짐벌, 초점 메커니즘, 필터 휠, 이런 부품들은 개당 수요는 작습니다. 그런데 실패 허용도가 낮고 인증 장벽이 높습니다. 외부 조달에 의존하면 가격, 납기, 품질이 세 가지 다 흔들립니다. 더 복잡한 건 이런 부품은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자는 적고 발주처는 매번 인증을 다시 요구하고 납품 일정은 임무 일정에 종속됩니다. 결국 우주 기업이 성장할수록 외부 부품 공급망은 오히려 더 큰 제약이 됩니다. 로켓랩은 이 구간을 사서 쓰는 방식에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이번 인수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 금액은 공개 보도 기준으로 4천만 달러 현금에 추가 성과 연동 최대 2천만 달러 주식 가능성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금액 자체보다는 전략 대비 매우 작은 자본으로 핵심 기술 스택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즉 로켓랩은 거대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과 고객 관계를 가진 소규모 전문 기업을 빠르게 흡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개발 리스크가 낮습니다. 두 번째, 제품화 속도가 빠릅니다. 세 번째, 기존 고객과 인증 이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로켓랩의 제조 규모와 운영 체계에 얹으면 소규모 전문 업체 때보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로켓랩이 모티브를 설명할 때 화성에서 검증된 로봇공학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단순한 마케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뢰성 프레임의 재구성입니다. 화성 탐사는 로봇이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 유사는 미래의 달, 화성, 심우주 임무뿐 아니라 국가안보용 정밀 우주 시스템에도 그대로 전용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주 로봇 기술이 좋다는 말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성 로봇급 기술은 작동 온도 범위, 진동 내구성, 저전력 제어, 전개 실패 방지 같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궤도용 고신뢰 장비의 상위 호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 명분을 통해 민간 탐사와 방산 프로젝트를 동시에 묶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켓랩의 수직 통합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발사체가 있습니다. 미성버스가 있습니다. 탑재체가 있습니다. 부품이 있습니다. 이제 로봇공학까지 묶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면 회사는 더 이상 발사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임무 실행 전체를 통제하는 우주 인프라 회사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고객이 부품을 따로 조달하고 조립하고 통합하고 발사 공급자를 다시 찾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일정 단축과 단일 책임 구조가 생깁니다. 로켓랩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커집니다. 발사는 마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 부품 앤드 위성 통합은 단복 매출과 높은 교체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모티브는 로켓랩이 저마진 발사 사업을 고부가 우주 시스템 사업으로 보완하게 해주는 조각입니다. 대중이 잘 놓치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봇 기술을 휴머노이드나 화성 탐사선처럼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되는 건 정밀 구동 장치와 제어 전자 장치의 반복 공급입니다. 우주 산업의 경쟁력은 대형 로켓 한 발보다 수백 개의 작은 부품이 일정과 품질을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단순 하드웨어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입니다. 태양 전지판 구동 장치 하나가 안 맞으면 태양 전지판 전개 효율이 떨어집니다. 짐벌 하나가 불안정하면 통신 품질과 추력 벡터 제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결국 모티브 인수는 로켓랩이 보이는 우주 기술이 아니라 안 보이는 우주 기술의 지배권을 잡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관점에서 이 딜을 보겠습니다. 이 인수는 우주 산업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과거 우주 산업은 소수의 초고가 맞춤형 부품을 외부 전문 업체에서 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로켓랩은 이를 반대로 뒤집으려 합니다. 임무 인증된 정밀 부품을 내부에서 대량화 가능한 공정으로 바꾸는 기업이 되려는 겁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로켓랩은 단순히 원가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여러 임무 요소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켓랩의 경쟁력은 발사 성공률만이 아니라 임무의 전체 속도와 신뢰성으로 제정이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 통합은 고정비만 키우고 복잡성만 늘리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모티브 기술이 실제로 로켓랩의 제조 리드타임, 단가, 품질 지표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그 숫자가 나와야 이 베팅이 맞았는지 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켓랩이 모티브를 산 건 로봇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부품들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이 쌓일수록 로켓랩은 더 이상 발사 서비스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로켓랩 딥리서치 및 제2의 로켓랩 같은 10배거 후보 종목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팬딩 사이트에서 현재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